혹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탄핵 기각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강물이 이렇게 굽이치기는 해도 이 바다로 가지 산으로는 안 갑니다. 이 강물은 끝내 바다로 가는 거지 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뭐 기각이냐 용인이냐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고 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기각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결코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그렇게 벌어지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사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판사들이 하는 말. 제가 이제 주로 판사들한테 말해 보러 왔거든요. 어려운 재판일 때 어떠냐고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갈등한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 지금 기각설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판사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좀 다르고요. 판사가 네. 이제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심이 있고 이제 맞아 배심이 있는 그런 판사 그 재판부고 이거는 8명이 집단 토론을 하는 평의를 거칩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8명이 문 잠그고서 연구관도 못 오고 비서도 못 들어오고 8분이 모여서 이제 집단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자꾸 모아나갑니다. 의견을 자꾸 모아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결을 마지막 날 이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맞으면 8분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물론 평결을 할 적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토론 자체는 8분이 함께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자기 마음이 변하거나 이런 그 평의가 진행되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온 집단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인용이 되면 우린 다 죽어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겠죠. 지금 그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적인 성향하고 이 평의 결과하고 같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더라도 맞으면 평결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고 형상책임이라고 그럽니다. 형상책임. 그러니까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형상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탄핵 인용되기까지 저희가 할 일은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보여주고 이거네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12월 3일 날 그때 2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거 모이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바른정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흔들렸었어요. 예. 뭐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데 뭐 꼭 탄핵까지 해야 되느냐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그 집회를 보고서 월요일 날부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34명까지 이제 우리는 200명을 겨우 넘길 거라고 봤는데 234명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촛불의 민심, 그 절절한 그 소망 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만에 한 100만 분이라도 탄핵 기각되면 매일 나오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책임지시고. 자, 특검법 연장, 이게 직권상정을 이제 정세균 의장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분이 또 신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직전에 정의화 의장도 사실 안 한다고 하다가 했어요. 그것도 여쭤볼게요. 정의화 의장은 서울 가겠다고 직권상정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때? 글쎄, 정 의장이 그때 자기 절대로 그 직권상정은 없다. 성을 바꾸더라도 자기는 안 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길래 상당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했는데 그때 그 국정원장이 국회를 와가지고 한 30분간 그 정의장 방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국정원장 돌아간 뒤에 한 20분 후에 테러방지법은 지금 국가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상정한다고 태도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국정원장. 30분 동안 국정원장이
정 의장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죠. 두 사람만 알죠, 두 사람만. 혼나고 싶어 그랬을까요? 한번 털어봐. 아니 국회의장도 모르는 비상사태가 몰래 벌어지고 있었나? 근데 국회에서는 사이렌 한 번도 안 울렸거든요. 그러면 정세균 의장도 국정원장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 짬밥은 지금 총리님이 더 높잖아요, 정세균 의장보다. 예,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유고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테러방지법 통과할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말하자면 그 뭐랄까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도의 차이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검이 이제 중간에 중단됨으로써 말하자면 제대로 밝힐 걸 못 밝힌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 면담 조사를 한 번도 못했고 청와대 수색도 한 번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하고 지금 특검이 이제 70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킨다는 건 말하자면 그 아주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그 사유 중에서 보면은 특검이 살아있으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냥 30일 동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추가로 더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얘기는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겠다는 이거든요. 그런 국무총리실에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만들었는지 제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네, 앞뒤가 안 맞죠. 일단 총리님이 국회의장이다. 그러면 직권상정 하시겠어요? 네, 저는 합니다. 네. 이거는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그 자그만 그 국회법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무슨 법리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역사와 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믿으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이 처음 보는 일인데 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다 몰려가서 직권상정 하라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갔어요. 그래도 안 한단 말이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이 이제 그런데 좀 더 이제 국가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 마음을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하야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그거보다 더 큰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테러방지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상사태에 국가의 기강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장께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제가. 아니 한 30분 가서 만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의원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당 대표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직 안 만나셨구나. 예. 아니 공식적인 지도부가 해야지 제가 뭐라고 지금 거기 나서서 그걸 하겠어요. 아니 어둠의 세력 가가지고. 우선 공식적인 지도부가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 하면 또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아, 정상정본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의사일정 합의해주면 직권상정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국무총리 탄핵은 대통령 탄핵하고 달라서 대통령은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하고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 국무총리는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하고 우리 당만으로도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네, 탄핵도 엮여 있죠. 그게 좀 이론이 있지 않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아니 헌재로 그게 가야 아니고 된다.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지금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 있는 거지 직무대행이라는 건 없고 대통령이 고리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패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써서 명패를 이렇게 놨던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저거는. 그 양반은 시계도
시계도 만들었죠. 예, 시계도 그렇게 했는데. 시계도 그렇게 했대요. 그거는 저도 권한대행을 여러 번 할 뻔했지 않습니까? 보면 헌법에 직함이 없어요. 없어. 그렇네요. 그거는 임의로 쓰는 겁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말하기 쉽게 권한대행 이게 임의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쓰는 건 모르지만 명패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그런 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럼 총리는 해임 결의를 하는 건가요? 총리 탄핵. 총리도 탄핵. 해임은 건이 아니고 네. 탄핵은 이제 2분의 1로 해서 국회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이 되면은 그게 헌재로 넘어가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진보 진영의 이제 사사하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제 대통령 탄핵했는데 총리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어서 안 된다라고 발을 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뭐 역풍이 불지 순풍이 불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그것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 이제 정치 공학적인 판단이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맞으면 그 나라의 그 기강을 바로 잡는다. 특히 이제 맞으면 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기강을 바로 잡는다라는 그 원칙이 더 중요한 거지. 바람이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봄바람도 있고 뭐 가을바람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헌재로 가게 되면 헌재는 지금 박 대통령 건으로 평의를 열고 이제 꼭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바로 또 다음 건이 또 와 있으면 그러니까 힘들지 이제 않을까요? 그래서 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 정치적으로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 가서 그 또 이제 그걸 거쳐가지고 하려면 이미 대선은 다 끝나 있거든요. 네? 대선이 인용되면 이제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5월이면 다 끝나 있지 않습니까? 헌재는 그때까지 거의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은 없는데 원체 그 국무총리가 저렇게 황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표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고, 그렇지만 특검 연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두 개 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총리를 탄핵하는 건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고 특검 연장하는 것은 그건 수사권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럼 특검 연장이 안 되면 다 총리님 책임입니다. 직권 상정이 안 되면 꼭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 오늘 내일 이제 그 상황을 좀 보고 월요일 날 이제 의총이 또 그것 때문에 소집이 돼 있습니다.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답변을 다 술술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대선 기간이 되면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모시려고 하는데. 대선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최소 2번 앞으로 2번 약속하시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처음 나오셨는데 재밌죠, 총리님?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갖고 신이 나네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떠세요? 준비하시는 거? 안분지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대선 때가 되면은요, 참 이상하게 이게 살풋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풋이 가는 사람들. 그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번 대선 정국에도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은 대선 기간이 어땠어요, 보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고 젊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또 대선을 4번인가 치르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하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 나와서 단박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매번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고 이제 또 막 나와서 좀 아까처럼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대선 때는 여러 맞으면 뭐라고 할까? 여러 현상이 생깁니다. 현상이. 요새 그 개헌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까요, 그거? 네. 개헌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발의를 해야지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해야지 국회에서 표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를 또 20일 이상 이제 공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열흘 이상 공포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월, 4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월달에 또 대선 또 치를 거예요.
우선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내용상으로도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개헌을 해야지 정파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 이해관계 맞는 것만 개헌을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선 끝내놓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할 요량으로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토의해서 개헌안 내용을 잘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개헌안은 80년도 전두환이 때 만든 헌법입니다. 그분들은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제가 대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든 탄핵이 결과가 나면 바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오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판사들이 하는 말, 제가 이제 주로 판사들한테 말을 물어봤거든요. 어려운 재판일 때 어떠냐고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갈등한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 지금 기각설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판사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이거는 좀 다르고요. 판사가 이제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심이 있고 이제 맞은 배심이 있는 그런 그 재판부고 이거는 8명이 집단 토론을 하는 평의를 거칩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8명이 문 잠그고서 연구관도 못 오고 비서도 못 들어오고 8분이 모여서 이제 집단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자꾸 모아나갑니다. 의견을 자꾸 모아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결을 마지막 날 이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맞으면 8분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물론 처벌이 아니고 형상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형상 책임. 그러니까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형상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인용되기까지 저희가 할 일은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보여주고 이거네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12월 3일 날 그때 2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거 모이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바른정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흔들렸었어요. 예. 뭐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데 뭐 꼭 탄핵까지 해야 되느냐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 날 그 집회를 보고서 월요일 날부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34명까지 이제 평결을 할 적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지만 토론 자체는 8분이 함께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자기 마음이 변하거나 이런 그 평의가 진행되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해온 집단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인용이 되면 우린 다 죽어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겠죠. 지금 그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적인 성향하고 이 평의 결과하고 같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자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더라도 맞으면 평결에 어떤 결과가 나올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 혹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탄핵 기각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탄핵 기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강물이 이렇게 굽이치긴 해도 이 바다로 가지 산으로는 안 갑니다. 이 강물은 끝내 바다로 가는 거지 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뭐 기각이냐 용이냐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의 어떤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고 역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기각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결코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 그렇게 벌어지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사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재판. 네. 우리는 200명을 겨우 넘길 거라고 봤는데 234명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촛불의 민심, 그 절절한 그 소망 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100만 분이라도 탄핵 기각되면 매일 나오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책임지고. 자, 특검법 연장, 이게 직권상정을 이제 정세균 의장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분이 또 신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직전에 정의화 의장도 사실 안 한다고 하다가 했어요. 그것도 여쭤볼게요. 정의화 의장은 성을 가겠다고 직권상정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때? 글쎄, 정 의장이 그때 자기 절대로 그 직권상정은 없다. 테러 방지 그 성을 바꾸더라도 자기는 안 하겠다.